자, 이번 시간에는 개발 툴 소개 시간인데요. 첫 번째로 코드 블럭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코드 블럭을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codeblocks.org라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 여기가 코드블럭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.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코드블럭이라는 곳이 되어 있고, 자, 이곳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여기 다운로드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 다운로드 바이너리 릴리즈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. 이게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설치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코드 블럭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밑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아직은 이 소스 코드 열어도 여러분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울 거예요. 상당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공부가 이제 기본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먼저 바이너리 릴리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, 바이너리 릴리즈에도 보면 운영 체제별로 윈도우즈, 리눅스, 맥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리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. 우리는 이제 윈도우즈를 쓸 거니까 이곳을 클릭을 하면 자, 윈도우즈 쪽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형태로 되는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크게 분류를 보면 여기 부분은 우리 이제 요즘 대부분 컴퓨터가 64비트 운영 체제를 쓰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64비트용, 아래 여기는 지금 이름에 32비트라고 적혀 있는 게 32비트 운영 체제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우린 이 부분 중에서 제일 위에 걸 바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 동작 설치는 가능한데 이제 C 코드를 넣고 컴파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커요. 여기에는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.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설치를 해야 되냐면 여기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있는 mingw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. 이게 누구냐 하면 GCC 컴파일러의 GCC 컴파일러를 윈도우즈 쪽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컴파일러를 이렇게 불러요.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셋업 하는 용이냐 아니면 노 셋업하고 바로 하는 거냐. 선생님은 셋업해서 쓰는 이걸 추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클릭을 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해주면 돼요. 자, 설치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운받고 더블 클릭해서 예예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. 자, 이거 설치해야 된다는 거. 자, 그럼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었으면 자, 코드 블럭을 이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의 이제 화면을 만날 수 있어요. 자,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 리센트 프로젝트는 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가 나타날 거고 제일 처음에 실행하면 이제 이 부분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보일 거고, 자, 우리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Create New Project라는 걸 선택을 할 거고요. 자, 이걸 선택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라고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죠. 자, 우린 여기서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선택을 할게요.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좀 나중에 실행할 때 우리 실행의 결과를 보는 게 이 새까만 창에 글자로만 나타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콘솔이라는 게 뭔가 명령을 주고 그 출력을 볼 수 있는 걸 콘솔이라고 하는데 옛날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도스 창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콘솔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고 그를 진행을 할게요. 자, 우리는 지금은 C 프로그래밍을 할 거니까 C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 진행을 하고 다음 C 할 때는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.
그래서 C++까지도 이걸로 가능하다는 거. 자,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창이 나타나면 자, 어디에 프로젝트를 만들 건지 이곳을 먼저 좀 지정을 해 줄게요. 이곳의 위치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만들 곳에 이와 같이 지정을 먼저 해주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는 여기서 지정된 이 폴더에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저장할 딱 위치를 하나 잘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지정을 해주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 헬로 월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기에 적으면 밑에는 자동으로 이제 따라서 완성이 될 거예요. 자, next 하고,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컴파일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 우린 GNU GCC 컴파일러 이걸 쓰게 될 거예요. 뭐 당분간은 이걸 바꿀 일은 없어요. 선택해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들을 손댈 일은 없고, 자, 이 아랫부분은 컴파일을 해서 최종 결과물들을 만드는데 디버거 모드로 만들 거냐 릴리즈 모드로 만들 거냐 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디버거 모드라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한 상태로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 디버거 모드로 선택을 해놓고 사용을 할 거고요. 이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디버깅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있던 정보들이 제거가 되고 또 좀 더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컴파일이 돼서 실행 프로그램의 사이즈도 좀 더 작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당분간은 굳이 두 개의 실행 파일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디버거를만 선택을 해놓고 피니시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요. 자, 이와 같이 나타나면 왼쪽에 보니까 헬로 월드라는 게 이게 프로젝트 명이 될 거예요. 프로젝트 이름이 될 거고 아래 이제 소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자, 여기를 클릭해 보면 main.c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. 여기서는 이게 코드 블럭에서는 이 과정까지 그리고 main.c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코드가 나타나는 걸 기본으로 메인 함수와 이 형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거의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써야 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타나게끔. 자,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라는 우리는 이제 이 당분간 이 메인 함수 안에다가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직접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이제 입력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걸 우리는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빌드라는 곳에 가서 먼저 단독으로 해보요. 빌드라는 걸 하면 앞에서 우리 봤듯이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실행 프로그램,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. 그리고 또 여기에 빨간 글씨가 나타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에러도 없고 경고도 없이 아주 잘 됐다라고 나타났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run이라는 걸 시키면 이와 같이 실행 결과가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. 됐죠? 이와 같은 실행을 해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자, 여기에 좀 전에 선생님이 바로 이걸 눌러버렸네요. 여기 들어와서 이제 빌드 했으면 다음에 run을 누를 수도 있고 빌드 앤 run을 누를 수 있어요. 자, 근데 매번 메뉴에 오면 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단축키를 빼놨어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빌드, 런, 여기 빌드 앤 런 이걸 하면은 빌드하고 바로 실행하게끔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나타나서 런은 실행이 안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빌드는 빌드 앤 런은 이게 코드 수정이 없으면은 빌드를 시도를 안 해요. 다시 여기 세 볼게요. 빌드를 했더니 변화된 게 없어요. 그래서 컴파일 안 할 거예요 라고 알려준 거야.
자, 그렇지만 이 리빌드는 변화된 게 있던 없던 무조건 다시 컴파일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해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와 같은 여기에 있는 이걸 사용을 해도 좋고, 또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여기 옆에 있는 이 단축키 컨트롤 F9 그 다음에 F9을 이용해서 바로 빌드 앤 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 블럭을 이용을 해서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점점 사용을 하면서 또 필요한 기능들은 추가적으로 또 알아볼게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디버깅 하는 기능인데 그거는 이제 또 추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코드 블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설치하고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